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민실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경제 대공황이 온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교민들도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민들한테 정보를 주고자. 왜냐면 교민들도 이민 생활하다 보면 이게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면은 경제라는 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랑 같이 뭐 커피 한잔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고서야 뭐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헤어지다 보면은 정보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한번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교민들과 좀 정보를 나눠볼까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제가 원래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하고 그냥 딱 끝내버리거든.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민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0계명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교민들이 주의할 10계명. 자, 첫 번째로는 1번. 경쟁력 없는 사업이나 경험 없는 사업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종잣돈이고 뭐 있던 돈 끌어내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항상 경쟁력 있는 사업은 뭐냐면 이제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좀 특이한 걸 해야지. 이제 이런 불경기도 내가 해보겠다. 근데 예를 들어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 사치성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데 힘들죠. 왜냐면 대부분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 하겠냐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 간식거리 이런 거는 전 별로 추천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업, 내가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해보겠다. 이거는 좀 날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확장. 이런 식의 사업 확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힘든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업 확장이라는 거는 내가 좀 번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게 식당이 하나인데 하나 더 늘리거나. 근데 여러분들 맛집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맛집이라는 거는 진짜 맛도 있지만 기다림에 있어서 또 시장기를 만들어주면서 기다림이 더 이게 시장을 만들면 더 맛있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맛집을 갔는데 항상 자리가 있어. 어떨까요? 맛집이라는 주인 입장에서야 자리를 많이 만들어 한 번에 받고 싶겠지. 돌아가는 사람도 너무 아까우니까.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언제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게를 내서 다 받겠다? 그럼 맛집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랄까, 시장에 대한 반찬, 시장이 반찬의 말이 보였죠? 시장이 반찬인데, 시장이라는 반찬이 한 가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럴 때 사업 확장을 하는 거 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3번. 소비 지출을 조절하라. 이럴 때에서 이제 뭐냐, 허리띠 졸라매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딱 됐다고 해서 확 줄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뉴젠드는 막 그닥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저는 한 1년, 2년 전서부터 불경기에 대한 걸 항상 점쳐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6월 이후에 저는 올해 6월 이후에 이게 아주 아작이 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라는 저런 유행병이 생기면서 아주 그냥 휘발유를 들어부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때 돼서 줄이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버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비를 좀 줄이면서, 소비와 지출을 줄이면서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 한 방에 팍 줄이면 또 힘들어. 모든 게 그래, 한 방에 하는 건. 자, 4번. 부동산 투자에 조심해라. 욕심은 금물. 최저점을 노려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클랜드 많이 올랐죠? 오클랜드 위험합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크라이처치는 상대적으로, 왜냐면 오클랜드 평균 집값은 1밀리언이고 크라이처치 평균 집값 50만 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1차 도시, 2차 도시가 더블 가격 차이 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고, 저도 후회는 했어. 막 거기 집 살까 이런 생각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잘못 판가름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항상 그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최저점을 노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항상 그런 얘기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왜냐면 머리끝까지 보는 것도 힘들어요. 발끝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총알을 좀 모아두시고 무릎에서 살 생각하는 게 바닥 찍고 올라갈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사셔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5번.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건비가 18%씩 올라갑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장사하는데 사람 안 쓰고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저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가의 인력분들이 디플로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뭐 학생자 일할 수 있는 비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려고. 왜냐면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제가 장담돼요. 제가 요즘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좀 추천드리는 게 또 저가 인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 사업 확장에 있어서 영어가 거의 완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이용하시면 비자를 처음에 줘야 될 그런 부담감도 없고 바로 쓰시고 좀 일이 잘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영주권 주시고. 그건 이제 저희 아웃 오브 마이 컨트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연락 주시면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해 오시는 분들 이런 거 예전에 취미를 들면서 좋아하는 걸 좀 공부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가서 유학원들이나 이런 데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요거 저 사람도 요거 하나로 계속 미는 거야. 이거는 절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사람이고 직업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로 다 통일을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고 다 있습니다. 영어도 거의 네이티브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좀 뭔가 확장성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콜하시면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교민들한테 또 그렇잖아. 근데 이런 분들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계신데 저한테 있는 분들이 지금 요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윈윈을 시켜드리고자 교민들도 써야지. 당연히 영주권자, 수시민권자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매니저급으로 활용하시면은 정말 사업에 부스터가 붙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자, 그리고 6번.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출 문의가 많습니다. 대출. 저는 이제 자동차 파이낸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대출 문의가 오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땡기시게 되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앞으로 이자율 올라가기 힘들 거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에 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내년에 트럼프 재선 이후에 미국 트럼프 재선이다. 내가 무슨 점치고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이자율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대비하시면 나중에 올라갈 때도 항상 이게 인생은 대비해.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인생은 정말 힘들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는 일은 현재로서는 금물입니다. 그냥 주세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유가 없다면 줄 필요 없고.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나오면 얼마 좀 주시고 받을 생각하시면 이게 힘들 때 빌리는 돈은 받기가 절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대출은 금물입니다. 절대 이 시기에는. 자, 7번. 직장을 옮기지 마라. 지금 다닌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옮길 생각 하셨다 해도 절대 옮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직장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진짜 옮기고 싶어. 내가 이거 옮겨야 되겠어 하시면은 기술직으로 가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기술직으로 가라는 이유는 뭐냐? 보시면은 유젠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직장은 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술직들은 걸어만 다니면 일을 해. 아무리 나이 먹어도 걸어만 다니면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술직이 또 나아요. 오래 할 직장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기술직은 또 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찾는 데 있으니까 기술직으로 공부를 하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8번 환율, 주식, 유가, 금 등
모든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경제적 지식을 공부해라. 저는 말씀드려요. 이게 옛날에 뭐 트럼프 미국이 이자율 올렸다 내렸다 이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바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되면 우리가 벌써 사용하는 돈들이 틀려지잖아. 이런 거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공부를 하지만 저는 이거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야. 저도 제가 뭐 한 3년 정도 저도 이제 이래저래 뭐 공부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전대에 대해서는 좀 점쳐지면 맞더라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건 본인이 알아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딱 들어온다고. 예. 공부하셔라 항상. 왜냐면 경제를 공부해. 내가 좀 창업을 해야 돼.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제가 안 좋은데 뭘 창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자, 9번 기획부동산 등 이런 대박이 있는 그런 대박이라는 그런 부동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물어볼 때 뭐냐? 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잘 알겠지? 물어봐.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부동산 어떻게 해서 당연히 잘 된다 그러지. 팔아야 되는데. 말도 안 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저는 지금 부동산이, 유젠드 부동산이 급격히는 모르겠지만 하락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하락이 많이 될 거예요. 내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게 언제가 바닥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50, 60만, 크라이처치 기준이에요. 50, 60만 불짜리 집은 잘 안 팔려요. 30만 불짜리 집들은 너무 잘 팔리니까 지금 33만, 34만, 35만에 거래가 됩니다. 왜냐? 30만 불짜리 집은 50만 불짜리 집이나 임대비는 50불밖에 차이가 안 나. 왜 그래? 그러면 30만 불짜리가 리턴이 좋잖아요. 그래서 30만 불짜리 가격이 오른 거야. 근데 바보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다 같이 작살나게 돼 있어. 그럼 30만 불짜리 집이 언젠간 4만 불, 5만 불이 떨어진다고. 30만이 돼. 1년에 렌트 해가지고 뭐 400불씩 반다 쳐봐. 2만 불 버는데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낼거 내면은 수입률이 뭐 하여튼 좀 그렇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 3만 불 벌려고 생각해봐. 최소한도로 3년 정도는. 근데 이게 머리 안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뭐 가서 렌트집 들여다 봐야지, 또 뭐 있다고 뭐 해줘야지. 이것도 머리 아픈 일이거든. 그런데 그 3만 불이 벌었는데 다시 떨어져 원위점이래. 그럼 3년 동안 뻘짓한 거야. 이게 바로 공부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번. 이건 좀 일단 10가지 채우려 했지만 현금 유통을 확보해라. 왜냐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뭐 총알이 있어야 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총알이 있어야 쏘니까 현금 유통 확보해 놓으면은 총알을 빵빵빵 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팍 쏴야지. 그래서 하지만 뭐 솔직히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현금 유통, 현금 확보해라는 얘기는 뭐 어떠는데 저는 얘기하는 건 이제 바닥이 온다 이거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교민들을 위한 10계명 경제가 안 좋은 때 교민들을 위한 10계명을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유젠드 교민에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유젠드 민실장 유젠드의 궁금증이 풀리는 날까지 항상 달리는 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젠드 민실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